대한민국 방위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소식, 바로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잠수함. 수주전의 깊고 넓은 파장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닷속의 조용한 사냥꾼, 잠수함은 현대해전에서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전략 자산 중 하나입니다.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몇 달이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적의 동태를 감시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각국은 최첨단 잠수함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을 둘러싼 수주전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의 거대한 경제 외교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추진하는 차세대 초계 잠수함 사업 CPSP는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역대급 방산 수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 거대한 황금 수주판에 한국과 독일이 뛰어들었는데 캐나다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투자 경쟁이라는 카드입니다. 캐나다는 참가국들에게 단순한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며 협상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단순한 군함 도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사업은 자국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고 고질적인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마치 오랜 침묵을 깨고 일어선 거인처럼 캐나다는 한국에는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을, 독일에는 폭스바겐의 추가 설비 투자를 사실상 입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캐나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을 넘어선 그들의 절박한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국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은 캐나다 제조업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은 캐나다의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고 관세 폭탄과 불확실성은 수많은 공장을 멈추게 했으며 일자리는 마치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지난달에만 2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고용시장은 극심한 충격에 빠져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불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이제 캐나다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주권을 강화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잠수함 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가 단행하는 최대 규모의 국방 투자이자 동시에 자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전략적 지렛대가 되는 셈입니다.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거대한 청사진인 것입니다. 캐나다는 막대한 방산 지출을 통해 민간 투자를 자국 영토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첨단 제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합니다. 이는 일석이조를 넘어 일석삼조를 노리는 대담한 전략입니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층의 유출을 막으며 나아가 최첨단 제조 기술을 자국 내에 뿌리내리게 하여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이러한 캐나다의 전략은 단순한 절충교역 오프셋 수준을 넘어 국가 재건에 준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평가됩니다. 과연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과 독일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떤 전략으로 캐나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까요? 그들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는 한국의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그리고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자의 강점을 내세워 캐나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은 잠수함 입찰 제안서에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해법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단순히 잠수함의 성능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캐나다 측이 현대차 공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이 문제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의 요구는 한국과 독일 양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입장은 신중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캐나다 방산 특사단에 합류하여 수주전 지원에 나섰지만 현재로서는 캐나다 현지에 완성차 생산 시설을 짓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규모 해외 투자가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과 맞물려야 하는 복잡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대신 현대차는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선진, 기술력을 활용한 수소 산업을 협력의 핵심 카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수소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는 캐나다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과도 부합하는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독일은 폭스바겐이 이미 캐나다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듯 보입니다. 이는 독일이 캐나다의 제조업 부흥 요구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투자 계획으로 화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국이라는 이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사동맹으로서의 신뢰성과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법입니다. 일부에서는 한화오션의 잠수함 생산 속도와 납기 경쟁력이 독일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능력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춘 한화오션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잠수함 전력의 조기 확보를 원하는 캐나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전력화 필요성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및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CPSP가 단순한 잠수함 기술 경쟁을 넘어 조선, 방산, 역량과 자동차, 배터리 등 민간 제조업 투자를 묶는 복합 수주 모델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수주 모델은 향후 글로벌 방산 수주전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의 방산 시장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는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은 또 다른 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하라고 해서 미국 해군을 위한 새로운 함대인 골든 플릿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노후화된 함정을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의 해양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야심찬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노후화되고 구식화된 기존 함선을 대체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이전, 아이오와급 전함보다 무려 100배나 강력한 차세대 전함 2척의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이 전함들은 단순한 전투함을 넘어 극초음속 무기, 전기, 레일건, 최첨단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래형 전함의 등장은 단순히 미국 해군의 전력 증강을 넘어 전 세계 해양 안보 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전함들은 미국의 군사 기술력을 과시하고 잠재적 적국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골든 플릿 구상에는 전함뿐만 아니라 다양한 함정들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이 전방위적인 해양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미 해군은 새로운 호위함 건설을 위해 한국 기업 한화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한화는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무려 50억 달러, 약 6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랫동안 폐쇄되었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재가동하여 해군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미국의 조선 역량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과거 조선 강국이었던 미국은 현재 조선업 침체로 인해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 역량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화의 이익을 넘어 한미 동맹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과 효율적인 생산, 노하우가 미국의 조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잠수함 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경쟁국보다 최소 15년에서 20년 앞서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전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의 미국의 독보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현재 15척의 잠수함이 건조 중이거나 시작 준비 단계에 있으며 총 12척에서 15척의 새로운 잠수함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잠수함 기술을 반도체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자산으로 언급하며 미국의 해양 패권 유지를 위한 잠수함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해양 전략은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해양 방위력 강화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국이나 독일 중 한쪽에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잠수함 기술은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이는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탐지가 어렵고 핵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그 가치는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시에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비를 만들지만 생산 속도가 느려 동맹국들에게 장비를 빠르게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방위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공장 건설, 즉 CAPEX 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성과가 나지 않는 기업이나 고액 연봉을 받는 경영진에게는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과거 방위산업은 이윤 추구보다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은 한국과 독일 방산 기업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캐나다 수주전에서 단순히 좋은 기술력뿐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납기 준수 능력과 대량 생산 역량은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캐나다가 방산 수주의 조건으로 자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 대기업, 즉 현대차 공장 유치와 같은 절충교역 성격의 요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절충교역은 선진국들의 방산 시장에서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이며 구매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협력이 수주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기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전략적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 방산 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조선업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발판 삼아 북미 방산 시장, 즉 미국 전함과 호위함,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상황입니다.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투자는 이러한 전략적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제적 요구와 같은 복잡한 변수들이 수주판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승자는 누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현대차 공장 설립이라는 난제를 극복하고 K-방산의 위상을 더욱 드높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독일이 폭스바겐의 배터리 공장 투자와 나토 회원국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승기를 잡을까요? 60조 원이라는 거대한 황금 수주판을 둘러싼 이 흥미진진한 싸움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우리는 숨죽이며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치열한 전략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제방산 시장의 역학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상상 이상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기술 제공자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서 국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